자, 봅시다. 우리 DIY 수업을 진행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 교재 문제는 단원별로 기출되었던 부분의 문제들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전히 기출된 주제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그 주제의 내용인데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보게 될 모강 문제는요, 전범위로 갈 거고요. 이 전범위 모강은 여러분들아 이건 이제 100% 전부 다 만들어진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아 한 60% 정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지 않는 주제, 그러니까 전혀 뭐 나올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주제를 굳이 DB 찾아가지고 너한테 내진 않고, 그죠?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죠? 한 번씩 나와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아 나머지 한 40% 정도의 분배를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온 거든 자주 나오지 않는 거든 사료는 여러분들아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료가 있나라는 생소한 사료가 있을 거야. 그 사료 역시 여러분들아 저 구석에 내가 씹은 네이버 백과사전 DB 가지고 그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료를 여러분들아 갈무리 해가지고 올려놓은 건 아니야. 자주 안 나왔지만 한두 번씩 예전에 나왔던 사료들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사료들, 즉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사료가 생소하다 그러면 예시가 이런 사료 안 나와 라고 너희 마음대로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들 뭐 오리든 해가지고 너희들이 보는 교재에다가 첨삭을 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는 사료만 계속 보면서 자신감을 올리지 마시고 자주 나오지 않는 사료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강 문제는 점수대가 평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점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는 신경 쓰지 말고 괜히 여러분들아 난이도 낮은 문제들만 계속 보면서 95, 100 계속 나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신감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 한 20여 년 넘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온 자신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만심으로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상구사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조금 줄이는 건 괜찮은데 아예 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상 여러분들 실전에서 뒷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난이도가 평균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낮은 건 맞아. 그렇지만 그 난이도에 맞은 문제만 계속 풀지는 마세요. 조금은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모강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좌절하지는 마.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그리고 모강은 여러분들 현재 계획은 격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됐지? 이제 이 모강을 매주 한번 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아 진도가 밀려버려. 진도가 밀려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것도 한 주 밀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격주로 갈 거고, 그지? 그리고 격주로 진행을 하면서도 왠지 진도가 좀 빼리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만 드리고 따로 해설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해설지는 드릴 겁니다. 됐지? 그렇게 하다가 뭐 이도저도 안 되면은 그냥 아예 그냥 바로 진도만 빼고 할 거야. 그때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빠르게 모항이 모강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해설지 받았냐? 응, 없지. 자, 보자. 우리 이번에 1회 모강 평균이 51점입니다. 아름답게 나왔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아 점수대 그러니까는 오답률이 정답률이 50% 안 되는 문제만 체크해 보도록 하죠. 1번이 48%입니다. 2번 48%고요. 3번도 48%네. 뺏겼나? 그죠? 그 다음에 5번 32%입니다. 6번 42%고요. 그 다음에 10번 48%입니다. 11번 40%, 12번 40%입니다. 그리고 18번 48%고요. 19번이 22%입니다. 20번 32%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등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김나래, 손동재 두 분이고요. 85점 받으셨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자. 1번입니다. 자, 다음과 관련된 사건 이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박스 내용은 뭐야? 위만조선이제. 그죠? 우리 고조선 문제에서 당군조선, 위만조선 언급이 되면은 여러분들아 사실 내용 별 거 없거든요. 그죠? 우리 보통 단군조선이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다. 얜 청동기 시대고 얜 철기 시대제. 그죠? 자, 그러고 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당군조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노? 연나라와 대립을 하죠. 그래서 연나라가 왕이라고 칭하니까는 나도 왕이라고 하면서 부왕, 준왕 등이 등장을 하고 했던 때야. 그래서 연나라와 대립하다가 결국에 연나라 장수 징계가 쳐들어오제.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입으로 서방 이천리를 상실하는 등의 이런 위기를 맞이했던 때가 당군조선 때. 그리고 위만이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뭐 하더노? 중개무역으로 세력을 키우잖아. 낭랑하고 진하고 사이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들아 본격적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진번, 임둔 등을 복속시켜 나가고 해. 자, 그 과정에서 누구랑 대립을 하디? 한나라와 대립을 해요. 그지?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의 길로 갔던 게 이름들아 바로 위만조선, 즉 고조선 아니가. 그래서 이거 그냥 고조선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처럼 뭐 당군조선 때 또는 위만조선 때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순전히 정치적인 내용 가지고는 내용 선지 낼 게 없어요. 알았지? 그지? 그래서 보통 청동기 유물, 철기 유물하고 매치를 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이건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돼 있지. 위만조선 철기시대야.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입으로 서방 이천리를 상실하더라. 당군조선 때제. 2번에 세형동검, 거푸집 등 독자적 청동기 문화. 이게 철기시대 특징 아니가 그자? 세 번째 반달돌칼. 그 다음에 이런 바퀴날 두개 같은 농기구. 반달돌칼이라는 농기구는 청동기 시대 농기구죠. 철기시대 농기구는 철제 농기구를 씁니다. 4번에 여주 흔암리에서 탄화미가 발견되더라. 여주 흔암리 부여 송궁리 유적이죠. 여주 흔암리 부여 송궁리 유적에서 탄화미가 발견이 된 거야. 이 어느 시대야? 청동기잖아. 벼농사의 시작이라고 돼 있지. 벼농사가 시작된 거 청동기부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2번 문제요. 여명왕후 문제입니다. 자, 박스 내용 여러분들 출제가 한번 됐던 사료야.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여명왕후 문제인데 정답률이 48%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료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지? 밑에 선지 1, 2, 3, 4번은 누군지 다 알겠는데 사료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챙기세요. 옥조입니다. 됐지? 그지? 옥조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여명왕후 문제는요 거의 정답률 98% 이상 다 올라옵니다. 알았지? 그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아 바로 이제 50%, 60%대로 떨어지는 경우는요 사료가 생소한 경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명왕국 사료가 생소한 사료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 흔하진 않지만 한 번씩 생소한 사료를 툭 던져. 생소한 사료라는 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명왕국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알았지? 그럼 결국에 뭐니?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단어들이 사료에 다 들어와요. 사출도가 들어오든지, 그죠? 또는 부경이라는 창고 이름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툭툭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맞춰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사료를 쭉 훑어보시다가 이런 거는 내가 외우고 있는 어떤 단어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는 파트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세요. 외우라는 말은 아니고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나오시란 말이다.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 그지? 자, 어쨌든 옥저야. 그럼 답은 찾았잖아. 3번이다. 그자? 1번에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다. 여러분들아 옥저나 동해나 이 문구는 동통적으로 다 들어간다. 옥조동해는 자연환경이 비슷해. 그지?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건 옥조동해 공통적인 이야기야. 근데 당군 과하마 반업이 들어오니까 동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군이 도로더라. 천군 소도 보면 무조건 누구야? 무조건 사만이야. 알았죠? 사만 문제의 거의 8할 이상이 천군 소도야. 재정 분리 사회라는 뜻이다. 그자? 그 다음에 4번에 약탈 경제 부경 고구려입니다. 자, 다음 3번 가자. 자, 이왕 제위 시기에 해당하는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보자. 서안평 보이죠? 그지? 서안평 이야기 나오면은 다 고구려로 가시면 될 거야. 그것도 고구려 초기 때요. 자, 이 서안평과 관련된 거 누구 있니? 태조왕, 동천왕, 미천왕. 그렇죠? 태조왕 때는 뭐라 그랬니? 서안평을 공격을 하죠. 그지? 라고 재미 봤다 그랬지? 그죠? 바로 낭낭태수의 기억을 열이 전혀 안 써지네. 낭낭태수의 처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동천왕 때 서안평 공격하지. 이땐 시급한다 그랬지. 그죠? 오히려 위나라 장수 광구금의 되침을 받죠. 그래서 수도가 함락되는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 다행히 미루, 유유 등의 활약으로 그 위기는 극복을 했었고, 자, 미천왕 때는 아예 서안평을 먹었죠. 그래서 미천왕이 업적 두 개밖에 없잖아. 서안평 점령, 낭낭 축출 됐죠. 그래서 서안평 이야기 나오면 세 임금 중에 한 분이야. 그래서 내용 보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니까 서안평을 공격, 낭낭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라고 돼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아 누구가 되는 거니? 태조왕 됐다. 자, 보자. 계루부고시에 왕위 세습이 일어나더라. 답입니다. 너가 태조왕의 기본 업적 그러면은 뭐 있니? 부족적 오부 계루부 고시다. 태조왕 때 부족적 오부 체제가 확립이 되제. 그리고 그 중에 계루부 고시가 왕위를 세습을 해갔던 거야. 태조왕 그러면 뭐라고? 부족적 오부 계루부 고시. 그러고 이름들아 서안평 공격이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 있다디? 왕위 형제 상속이요. 그지? 왕위 형제 상속 들어가면 됩니다. 됐나?